옛날 먼 옛날 면역력을 강화하는 비밀을 찾기 위해 용감한 영웅이 먼 여행을 떠났어요. 그의 이름은 알비였죠. 알비는 그의 마을이 사악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알비는 다양한 나라를 여행하며 그곳의 현자들에게 조언을 구했어요. 첫 번째로 도착한 나라는 자연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그린랜드였어요. 그곳에서 알비는 비타민C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죠. 비타민C는 면역체계가 병원균과 싸우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고 현자들이 말했습니다. 감귤류 과일에는 특히 비타민C가 많답니다. 라고 그들은 조언했어요. 알비는 즉시 오렌지와 레몬을 북북 씹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운이 넘치는 첫 번째 한 걸음이었죠. 알비는 그 다음으로 이웃나라인 노르딕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는 해산물이 풍부했는데 노르딕의 현자는 그에게 아연이야말로 면역력의 열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연은 면역세포의 발달과 기능에 필수적인 미네랄로 조개, 쇠고기, 호박씨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답니다. 알비는 그 말을 듣고 조개와 해산물로 가득 찬 축제를 즐겼어요. 그의 마음과 몸이 점차 강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알비는 여행 중에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며 비타민 D의 중요성도 배웠어요. 그는 햇볕의 나라 이집트에서 이 비타민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비타민 D는 면역계의 조절자 역할을 하며 햇볕을 통해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의 현자는 햇볕을 자주 쬐는 것이 중요해요. 라고 이야기했죠. 알비는 매일 아침 해가 떠오를 때 햇볕을 쬐기로 결심했습니다. 한편 그는 비타민 E를 발견하기 위해 곡물의 아시아를 여행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이 촉촉한 피부를 자랑하자 비결을 물었는데 다름 아닌 비타민 E였어요. 비타민 E는 항산화제로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력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아몬드, 해바라기씨, 그리고 스피니치 같은 식품에서 많이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알비는 아몬드 한 줌을 매일 먹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알비는 여행을 마무리하며 마을로 돌아가 자신이 배운 면역력 강화의 비밀을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비타민C, 아연, 비타민 D, 비타민 E 덕분에 그의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건강을 되찾았고 질병에 잘 맞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교훈도 함께 얻었어요. 바로 균형 잡힌 식단과 자연과의 친밀한 교감이 면역력을 강화하는 열쇠라는 것이었습니다. 알비는 이 이야기를 세대에 걸쳐 전하고자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전설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알비의 여행은 끝이 났지만 그가 배운 지혜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밝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 생활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지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곤 한다. 이런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것이 바로 하루 30분의 운동 루틴이다. 이 이야기는 어느 평범한 직장인인 민준의 일상에서 시작된다. 그는 아침 7시에 일어나 빠르게 출근 준비를 하고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남짓을 달려 회사에 도착한다. 늘 바쁜 회사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앉아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점점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다. 어느 날 민주는 건강검진 결과에 적힌 체중 증가와 콜레스테롤 수치 경고라는 문구에 깜짝 놀랐다. 이대로 가다가는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무엇보다도 패밀리 히스토리상 심장질환이 있는 가족력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렇게 찾아보다가 하루 30분 운동이라는 책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책에는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간단하게 실행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루틴이 설명되어 있었고 몰입할 수 있도록 사람마다 자신의 몸에 맞는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독려하고 있었다. 첫째 날, 민주는 집 근처 공원을 찾아가 조깅을 시작했다. 산뜻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느끼는 청량감과 함께 그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는 것에 대한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다. 늘어지는 주말의 시간을 내어 비디오를 보며 요가에도 도전해보았다. 요가는 그에게 심신의 균형감을 주었고 한 주간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훌륭한 도구였다. 매일 저녁 퇴근 후 30분을 투자하여 거실에서 간단한 근력 운동도 병행했다. 유튜브에서 인기 있는 피트니스 트레이너의 영상을 따라하면서 그저 땀을 흘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적절한 자세와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닫게 되었다. 그의 몸은 점점 가벼워졌고 사무실에서의 집중력 또한 좋아지기 시작했다. 한 달 후 수치를 다시 체크하자 민주는 자신의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의 몸무게 또한 체계적으로 감량되고 있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얼굴이 한결 밝아지고 활력이 넘친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회사 동료들과도 함께 점심시간에 간단한 스트레칭 모임을 주도하면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것을 절대 잊지 않았다. 이처럼 민주는 매일 30분의 작은 노력이
자신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는 이제 더 이상 그의 단어장 속에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하루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 자신의 체력과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몸소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결국 그는 개인 블로그에 자신의 일상과 운동 루틴을 공유하며 더 큰 목표인 마라톤 대회 참가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민준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루 30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생명을 얼마나 풍요롭게 할 수 있는지를 상기시키고 있었다. 건강은 시간을 지배하여 만든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의 햇살에 마법이라 불리는 비밀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누구나 언제라도 햇볕을 쬐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죠.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햇볕 속에 담긴 자연의 힘은 우리의 몸을 더욱 튼튼하게 해주고 특히 비타민 D라는 중요한 영양소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비타민 D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뼈 건강을 지키며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을 주기 때문에 천연 비타민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천사의 마을에 살고 있던 어린 소년 민수는 부모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집 뒤의 작은 동산으로 산책을 나가 햇볕을 쬐었습니다. 민수는 처음에는 그저 산책이 귀찮고 재미없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더 집중하고 운동할 때에도 쉽게 지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분이 항상 좋아졌죠. 한편 마을의 현자 할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에게 햇볕 쬐기를 권장하며 비타민 D의 중요성을 설명하곤 했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 D는 매년 여름 햇볕 속에서 충분히 얻을 수 있지 라며 할아버지는 간단한 팁도 전해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대인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 사이에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쬐면 적당하다고 말입니다. 물론 과도한 햇볕 노출은 해로울 수 있습니다. 민수는 이웃에 사는 마을 친구 지수와 함께 너무 오랜 시간 해가 쨍쨍한 날씨 속에서 놀다가 피부가 붉게 타서 야단을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옅은 옷차림, 모자 등으로 피부를 보호하거나 가끔 그늘에 쉬라고 충고했답니다. 시간이 흘러 민수는 자신의 경험과 할아버지의 지혜를 다른 친구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와 함께 햇볕을 적당히 즐기는 방법을 찾으며 비타민 D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한지 이야기했답니다. 이렇게 마을 전체가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변화하였고 그 비결이 입소문이 나서 이웃 마을에서도 찾아와 배워가곤 했지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햇살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물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단다. 이렇게 민수의 마을은 단순히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더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과거의 지혜와 현재의 과학이 만나 작은 변화로 큰 행복을 이루는 별것 아닌 일상이지만 가장 중요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날 현대의 바쁜 도시의 한가운데에 사는 주인공 민수는 자신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고자 결심하였다. 그는 헬스장에 가기에는 시간과 거리에 제약이 많다고 느껴 집에서 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한다. 민수는 인터넷을 뒤지다가 사람들이 추천하는 7가지 홈트레이닝 운동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운동들은 도구 없이 집이나 방 안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로 바쁜 일상 속에서도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돕는 운동들이다. 첫 번째로 손꼽히는 운동은 스쿼트였다. 스쿼트는 하체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전신 운동으로 엉덩이 및 다리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처음에는 무게를 들지 않고도 자신의 체중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으며 민수는 아침마다 30회를 목표로 스쿼트를 실행했다. 두 번째 운동은 푸시업이다. 푸시업은 팔과 가슴, 그리고 코어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는 전신 운동이다. 민수는 다양한 변형 동작들을 배우며 푸시업의 난이도를 조금씩 높여갔다. 그의 목표는 20개의 높은 반복수를 숙달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는 플랭크였다. 플랭크는 체간의 근력과 안정성을 기르기에 탁월한 운동으로 민수는 1분 동안의 플랭크를 목표로 하였다. 이 운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복근과 하체 근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네 번째 운동은 런지였다. 런지는 다리의 근육과 균형감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며 민수는 집의 복도 공간을 활용하여 뒤로 후퇴하는 리버스 런지까지 경주하는 습관을 길렀다. 다섯 번째로는 버피 테스트가 있다. 이 다이나믹한 전신 운동은 심폐지구력을 높이는 데 훌륭하다. 민수는 처음에는 몇 번의 반복만으로도 숨이 찼지만 점차 15회씩 할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크런치 반복이다. 이 운동은 복부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여 강력한 코어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준다. 민수는 체지방을 감량하며
날렵한 복근을 만들기 위해 크런치 운동을 매일 50회 목표로 삼았다. 마지막으로 7번째 운동은 슈퍼맨 자세다. 이 운동은 허리 근력과 엉덩이 근육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바닥에 배를 깔고 눕는 동작으로 시작하여 상체와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은 민수에게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길러주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민수는 이 7가지 운동으로 전반적인 신체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매일 아침 몸을 활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되었고 더불어 일상생활 속에서의 체력 저하도 크게 덜어졌다.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고 친구들 사이에서는 홈트레이닝 전도사로 불리게 되었다. 민수는 자신의 변화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시간이 지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이 간단한 7가지 운동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은 장비나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며 자신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그는 건강뿐 아니라 삶의 만족감도 상승하게 되었다.